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한 총회 대의원들은 교단을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선출하고 교단이 당면한 현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자신의 변화부터 다짐하는 나부터 캠페인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목회자 3천여 명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2회 정기총회가 오늘 개회했습니다. 최기학 부총회장이 총대들의 박수로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고 치열한 5파전을 치른 목사 부총회장에는 림형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제102회 정기총회가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개회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67개 노회 1,500명의 총대들이 참석해 거룩한 총회로 진행되길 기원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최기학 부총회장은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며 복음으로 무장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진정성 있게 섬겨서 그동안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회 예배 직후 열린 임원 선거에서는 부총회장인 최기학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 속에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전에 벌인 부총회장에는 림형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회장님의 마을 목회의 비전을 정성으로 보필하면서 위기에 처한 이 민족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예장통합 정기총회는 기구개혁안을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처리합니다. 특히 헌법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세습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번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장신대 학생들은 총회 개회 1시간 전부터 총회 현장 앞에서 세습방지법 개정 반대와 여성 할당제 실시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전북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제102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개회 전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빚은 예장 합동총회는 현장에서 대의원 명단을 확정해 목사 712명, 장로 695명 등 1,407명의 참석으로 개회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예장 합동총회는 임원 선거를 비롯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납골당 매각 문제와 총신대 정상화 방안 등 교단이 당면한 여러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2016년 말 기준 11,937개 교회 276만 4,428명의 교인 수를 기록해 2015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2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직전 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침례교라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침례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침례교 총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설명회와 침신대 정성화권, 침례병원 대책에 관한 건 등의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최근 열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공청회에서는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지역에 부족한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립 한방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까운 학교에 가는데 저희 아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2시간 전부터 학교를 가려고 나와야 됩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시어 한방 특화 지역으로 연계해서 서울에서 유일한 국립 한방병원 설립을 설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를 둘러싼 해법은 없을까? 우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도 아닌데 지역 주민들은 막연히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67곳의 특수학교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특수학교와 집값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 앞에 있는 미랄학교입니다. 미랄학교도 설립될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미랄학교 설립 이후 집값 하락도 없었고 지금은 주민들이 미랄학교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미술관 등을 이용할 정도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희 편의시설도 이용하시고 또 심지어는 자원봉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 일원동 지역은 우리 학교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또 장애를 지닌 이들이 다녀야 하는 만큼 특수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생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우리 사회의 성숙한 모습일 겁니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 교육을 특수학교 설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 장애인 통합 교육이 일반 학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상적인 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한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길 기대합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역 교회들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교육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와 대화 모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단 신천지 집단이 오늘 경기도 화성과 파주 임진각 등 전국 곳곳에서 만국회의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은 신천지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와 화성시 기독교연합회 등은 2단 신천지 세력이 만국회의 행사를 개최한 화성시 종합경기장 앞에서 신천지 규탄 대회를 열고 신천지로 인해 교회와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알리며 신천지 아웃을 외쳤습니다. 한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측은 당초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대규모 위장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성시 종합경기장과 임진각 등에 집결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본인부터 변화와 개혁을 다짐하는 나부터 캠페인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주최한 100만 전도운동 전진대회에서 3천여 명이 나부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CBS와 국민일보가 펼치는 나부터 개혁의 다짐을 실천하자는 내용의 나부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100만 전도운동 전진대회에 참가한 3천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각자 실천 내용을 적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유영환 감독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반성에 나부터 변하겠습니다를 다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나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나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먼저 저희가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추진 중인 100만 전도 운동 전진대회에 참석한 만큼 전도의 중요성을 다짐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나부터 전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실천 사항을 결심한 감리교 목회자들은 교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도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숫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무슬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등의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포비아 현상에 대해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신간안내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가짜뉴스, 문명 충돌, 이슬람 포비아의 허상을 벗기다라는 부제의 책은 국내 만연한 이슬람 혐오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랍권에서 25년간 생활해온 이슬람 전문가인 저자는 이슬람은 포교를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유럽을 이슬람하기 위해 IS가 테러를 일으킨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재생산돼 무슬림이 온갖 차별과 배제, 극도의 혐오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며 인터넷과 SNS에 퍼지는 이슬람 괴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알려진 존 맥스웰의 리더십상을 수상하는 등 차세대 리더십 전문가로 떠오르는 저자가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민 1.5세인 저자는 정체성을 고민하며 소명을 찾았던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던집니다. 외무부 초대 정보국장과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 황성수 목사의 생애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인 황성수 목사가 한국기독실업인의 CBMC와 로터리 클럽을 창설하는 등 기독교인으로서 나라 사랑에 힘썼던 활동을 정리해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합동총회의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탈퇴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는 예장합동총회에 전하는 호소문에서 WEA는 성경의 무오성 신앙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물론 성경적 진리 파수를 분명히 표방하는 국제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대구 동로회가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친선을 위한 풋살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전 후반 없이 15분 경기로 진행된 풋살 한마당에는 6개 교회에서 7개 팀이 참가해 승부를 떠나 최선을 다하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진해 복민교회가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CBS와 함께 조이포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진해 복민교회 김영길 목사는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에 이웃교회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창 탐리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100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 지역 주민 초청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창 탐리교회 구인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날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개혁 소속 전북개혁신학원 신임 이사장에 엠마오 선교교회 이수봉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정환득 교단 총회장을 비롯해 교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이수봉 신임 이사장은 합력으로 선을 이뤄 신학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했을 때에 광순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는 대전 대흥침례교회에서 종교인 과세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통해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일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 내륙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